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 TV 구독자 여러분. 동남아 슈퍼앱 그랩하고 인도네시아 국적기업 고투, 고젝이라고 하는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갖고 있죠. 합병 소식이 지금 6년째 끌고 오던 게 조금 소식이 좀 있어서 물이 충분히 끓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랩 주가가 한 3.5불 정도 가고 있을 겁니다. 이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따블은 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지만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랩이 고투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회사를 사는 건데, 왜 고투냐 그러면은 그 고젝하고 토코피디아라고, 그 토코피디아라는 아마존 같은 그러한 이커머스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 두 개를 원래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투라고 이름이 처음에 붙었는데, 그 토코피디아는 그 짱깨들한테 팔아먹었어.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게 지금 그 고젝하고 핀테크 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랩은 지금 그 창업주가 절대적인 의결권을 갖고 있고, 케이먼 제도 에 아마 본사가 있을 거예요. 물론 싱가포르 계통이라서 그쪽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 고젝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토코피디하고 합쳐가지고, 어, 지금 이제 고투 말고도 대만에서 푸드판다라는 게 이제 연말에 또 이제 인수합병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랩은 이제 핀테크하고, 뭐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지금 많이 확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자산운용 앱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6년 동안 뭐 말이 많았었습니다. 2020년에 최초로 합병 논의가 이제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인도네시아 측에서 발을 자꾸 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워낙에 인도네시아 가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제 고용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그랩하고 고젝 자켓을 입고 막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동차는 다 이제 중국 자동차 갖다 쓰고 있고. 어, 작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정권이 바뀐 게 조금 결정적입니다. 지금 프라바워 정권인데 굉장한 그 포퓰리즘, 국가주의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작년 연말부터 프라바워 정권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노동절 연설에서 이 양반이 지금 이제 인구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무상급식한다 그래가지고 완전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그죠? 국부펀드도 천 몇백조 원짜리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천 몇백조 원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국영 독점 기업들 이런 거를 다 갖다가 합쳐놓은 건데, 어쨌든 돈이 많긴 많아요. 근데 노동절에 이게 인도네시아가 진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괜찮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배달 기사들이, 딸배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표거든요, 표. 그래서 이제 라이드 헬링 수수료를 20%에서 8%로 깎으라고 지금 대통령령을 지난 5월 달에 서명을 했어요. 예, 이게 원래 뭐 다른 나라들에서도 거의 20% 넘거든요. 근데 이거 무조건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그랩하고 출혈 경쟁을 하면서 고젝이 수익성이 별로 안 났는데 완전히 지금 치명타를 받은 거지. 그죠? 이커머스도 이제 살아날라 그러던 거를 뭐 그때 뭐 주가 좀 빠지고 이럴 때 홀라당 중국에 팔아먹고 이러니까 이 수수료까지 대통령으로 깎아버리니까 이게, 아이씨,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요 인도네시아 정치 얘기도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나라 80년대 보는 것 같아요.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거는. 세 가지 정도, 이제 관문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내부적으로 반대하던 거는 지금 그 영업 그 출혈 경쟁을 더 감당하기가 어렵고 수수료까지 지금 20에서 8%로 깎았기 때문에 이거 빨리 어떻게 좀 팔아가지고 어떻게 현금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인도 국영 텔레콤 회사가 갖고 있는 텔콤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2%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거 엄청 비쌀 때 사놨거든. 그래서 이거 좀 비싸게 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예.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지금 돈을 엄청 잃어가지고 팔긴 팔아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인도 공정거래위원회를 KPPU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딴지를 놓는 거예요. 공정거래, 독점 가능성 때문에. 그런데 아마 대통령궁에서 이제 OK가 떨어지면 여기도 뭐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프라바오 정권하고 협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2% 지분이, 이것 때문에 지금 좀 많이, 항상 요게 한 6년 동안 문제가 이제 됐었죠. 예. 그럼 이제 공정거래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두 회사가 합치면은 라이드 헬링하고 음식 배달 여기서 90% 점유율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2억 4천, 2억 6천만 명 정도 되는 시장을 다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수수료는 엄청 깎아야 된다는 거. 예. 그래도 독점을 한다 그러면은 뭐 들어갈 만 하겠죠.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핀테크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골든 쉐어를 달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넘기긴 넘기는데 너네가 나중에 독점이라고 뭐 이렇게 수수료 다시 올려버리거나 이상한 짓 하면은 싱가포르 너 임마 내가 너를 확 담가버릴 것이야. 그 왜 트럼프가 US 스틸에다가 뭐 그 거부권 넣는 것처럼 이걸 넣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거의 다 얘기가 된 걸로 지금 뉴스에 나와가지고 오늘 방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 리스크가 몇 개가 있죠. 그러니까 요번에 실적 발표가 그랩이 되게 잘 나왔는데 이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또 인도셋이라고 그 또 우리나라 무슨 무슨 론스탄가 뭐 이런 것처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상당히 그 외부 국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지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골든쉐어를 받아내면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야 그래 너네 돈 많이 버는데 우리도 골든쉐어를 좀 내놔야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사실은 장래에 더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이 골든쉐어를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하느냐가 나중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요 조항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리면은 옛날에 그 수카르노가 한 30년 넘게 독재를 하다가 조코비치인가? 조코비가 그러니까 자카르타 가라앉는다고 이제 뭐 그 수도 옮긴다고 했다가 무슨 1MDB 사건 뭐 부패 이런 걸로 10년 하고 이제 3년임 하겠다 하다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프라바워 당시 이제 정적이었죠. 약간 박정희하고 김대중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혹은 전두환이나 김영삼 약간 이런 느낌. 물론 그때도 김대중은 있었지만 사실 둘이 붙어 먹은 거야. 이것도 좀 우리나라의 민주화 서사에 예민한 분들은 인정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여러 가지로 엮여 있었죠 사실. 김영삼이 노태우한테 3천억 받아서 그게 이제 뽀록 나니까 그 무슨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이런 걸로 나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난장판이 있거든요. 사실은 조코비치의 부패를 털고 이제 다 민주적으로 직선제 대통령, 진정한 직선제 대통령 하겠다고 나왔는데 내세울 게 별로 없고 이제 돈 쓰는 거. 그리고 이제 대내외적으로 내가 국민들 위해서 화끈하게 뭐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요 8% 수수료 상한을 걸은 거 무상급식하고. 예. 근데 이거 자기네들이 8%로 못 버티니까 이거 넘기긴 넘겨야 되겠는데 당신들 인도네시아 사업할 때 독점이라 그래도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안전장치를 두려고 하는 거다. 이미 지금 시행 3개월 차입니다. 예. 인도네시아 8%. 더 이상 플랫폼이 돈 가져가면 안 돼요. 예. 다른 나라는 다 20% 정도 됩니다. 상당히 수익성에 지금 악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고투는 요 에비타가 26%가 깎여버려. 그래도 그랩이 수익 사업 구조가 좋으니까 14%만 깎이게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운영에서의 노하우나 IT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그랩 쪽이 더 나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고잭이 그랩하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 이제 찌질하게 다 철수를 했어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다 이제 상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망해서 없어지냐, 아니면 그나마 값을 받고 넘기느냐, 뭐 이제 이런 시간 문제로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투, 고잭과 토코피디아 상당히 괜찮은 회사였는데, 바이트 댄스로 넘어갔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용자가 거의 한 7천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알짜 회사였는데, 참 미련해요, 이런 거 보면, 그죠? 네. 이것도 사실은 골든 씌워 달라고 하는 그 모티베이션이 돼요. 네. 아, 참, 좀 한심하지, 이 사람들 뭐. 그렇게 자원이 많고, 땅이 넓은데. 그랩은 말레이시아 출신의 앤서니 탄이 주로 이제 소프트뱅크와 우버, 그 일본계 자본을 받아가지고 의결권 60% 정도를 가지고 있고, 어, 근데 이 비전 펀드에 태운 돈이 오일머니입니다, 오일머니. 네. 사우디랑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쪽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C라든지, 뭐, 저기 뭐야, 알리바바 계열의 뭐, 라자다라든지, 요런 거는 다 이제 중국 자본이 많이 묻은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이 D라고 무관하게 그랩이 여러 사업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예. 디지털 은행, 핀테크죠. 예. 여기서 라이센스를 여러 국가에서 다 받았고 여신 허가까지 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출.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부터 자율주행차를 도입을 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요 광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뭐 수수료나 뭐 기사들하고 뭐 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조용히 혼자서 그냥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네 번째가 경영진이 가장 지금 유망한 성장 엔진으로 보는 게 푸드랑 식료품 딜리버리 쪽입니다. 다섯 번째 AI는 뭐 사실 뭐 인건비 절감에 가까운 수준이겠죠. 뭐 대단한 게 있다기보다는 이제 핀테크 쪽을 보면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국에서 지금 다 핀테크 금융 여신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제대로 된 디지털 은행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슈퍼뱅크라고 우리나라 카카오뱅크를 포함해서 그랩이 직접 운영을 한다기보다 이제 지분 투자자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 AI 투자 애플리케이션 꽤 큰 회사를 샀어요. 예, 유료 구독자가 100만 정도 되는 거. 스태쉬인가? 아, 여기 적혀 있네. 예, 그렇습니다. 대출 잔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앉아서 보는 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알짜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율주행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그램 얘기인데 왜 고투 그림을 때 요 끌로드가 좀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왜 넣어놨냐면은 그러니까 수수료가 점점 깎이는데 이제 드라이버가 없는 차가 나온다 그러면 조금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엄청나게 보급이 되면 근데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인도네시아 특히 자카르타에 뭐 한 3천에서 4천만 명 산다 그러는데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거든 거기가. 네, 엄청 복잡합니다. 오토바이도 많고. 그다음에 광고가 조용한 성장 축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 거고 식료품이랑 음식 배달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 뭐 동남아의 산업이었고 한국 사람들보다 일 열심히 안 한다고 뭐 놀고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배달시켜서 놀고 먹고 싶은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AI로 뭐 이제 좀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거고. 근데 뭐 AI는 이제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든지 뭐 이제 시간이 뭐 올라갈 때 뭐 수수료를 더 받고 뭐 이제 최적 루트를 찾고 뭐 이제 기사 매칭 뭐 GPS 기반 뭐 이제 요런 것도 다 작용을 하는 거니까
요번에 2분기 실적이 제가 볼 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이제 벌써 조정 순위 에비타가 거의 1억 7천만 달러 나온 거니까 몇 천억씩 수익을 내기 시작을 한 거다.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유가라든지 금리가 못 내려가고 비용 매크로가 안 좋은데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살 거냐 말 거냐는 제가 볼 때 이제 매크로에 달려 있습니다. 매크로. 유가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사 보조금을 줘요. 예, 그랩에서 유가가 많이 비싸면은. 그래서 수익성이 더 떨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수수료까지 절반으로 깎아버리니까 쉽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고투는 더 어려운 거지 지금. 그죠? 이게 다운 사이클이고 어려울 때 나라에서 이 자본을 지원해가지고 살려서 알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팔아먹겠다고 나오다니 참나 이 사람아. 그렇습니다. 근데 유가 전망이 연말로 가면은 한 6, 70불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브렌트유가 74달러까지 3분기에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전쟁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80년대 오일 쇼크 났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박정희 정권도 거의 넘어갔죠. 예. 근데 이제 전쟁이 나도 유가가 100불 위로 잘 안 올라간다는 거는 오펙이 맛이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최대 산유국이고 거기 말고도 기름 나올 때 이제 많다는 겁니다. 예. 참 그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지금 좀 이마에 땀이 좀 나지 요새. 예. 푸틴도 그렇고요. 금리 환율이 여기도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1달러를 18,000루피를 주고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랑 생각하면 맞네. 우리나라는 만약에 인도네시아 가면은 편의점 가면 좀 놀라요. 왜냐면은 뭐 캔커피 좀 비싼 거 하나에 뭐 12,000, 15,000루피 이렇게 적혀 있거든. 뭐 커피가 15,000원에 그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12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12,000이면은 12로 나누면 1,000원이란 얘기야. 1,000원. 예. 음식점에서 막 50만 루피아가 나와도 나누면은 한 4만 원 나온 거야. 예, 먹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무상급식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박살 난 거예요, 지금. 지금 뭐 니켈하고 무슨 뭐 배터리 한다고 막 나대다가 결국에는 그 니켈 재련소도 다 중국 자본이 와서 다 지어가지고 지네들이 먹는 것도 별로 없어요. 참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매크로 얘기 드리고 있는데 미국 기준금리 좀 내려가고 유가가 내려가면은 그래 굳이 요 딜이 성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성장과 사업 확장이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적어놨죠. 합병은 보너스고 무산돼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유사한 거 이런 거는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게 남미의 그 이커머스 메르카도 리브레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있는 C 요 브라질 쪽에 있는 건 누라 그래요. 이제 쿠팡은 좀 사실 좀 다른 성격이고 이런 데도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이 11월에 나오는데 그랩이 여기에서 이제 합병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유가와 금리가 좀 내려가거나 이런 매크로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냐 이런 것들. 그래서 답을 적어두진 않았고요. 이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점유율 90%인데 먹었는데 마진이 안 날 경우. 이게 참 치명적인데 그래도 2억 4천만 시장을 독점한다라는 거의 가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프라바오 정권에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코비치가 물론 이제 10년 하면 더 못해요. 인도네시아도 수카르노 이후로 직선제로 바뀌었는데 검찰총장이니 뭐 공정거래위원장이 다 프라바오하고 조코비치 일가가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 정권이 좀 성격이 다른 게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한 정치 리스크가 좀 있다. 골든쉐어 어디까지 양보할 거냐. 다른 나라도 요구를 할 수 있나. 이러한 것들.
예. 그다음에 매크로. 유가가 내려가면은 언제 내려갈 건가가 중요하지만 그랩이 그래도 제 생각에는 8에서 12불 정도는 상황이 좋아지면은 갈 수 있지 않겠나. 요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좀 짧게 끊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1시간짜리 그 모빌라이즈 책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멋있게 올렸는데 별로 안 봐가지고 조금 마상을 입었다. 예,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